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서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건강,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같은 것들은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돈에만 의지하다가 이런 현실에 직면하며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진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70세 이후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건강 문제. 신체적 노화와 만성질환 돈으로도 멈출 수 없는 건강의 변화. 70세가 넘으면 신체적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은 돈이 많아도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아무리 고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건강은 평소의 생활 습관과 관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돈보다 건강 관리의 노력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낙상과 사고 예방과 관리가 중요한 이유. 노년기의 낙상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돈으로 병원을 찾을 수는 있지만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근력 운동이나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회복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신체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 건강한 마음을 위한 노력.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외로움, 우울증, 스트레스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서적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정신 건강은 돈보다 삶의 태도와 일상적인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2. 돈으로도 막을 수 없는 고독과 관계 문제. 가족과의 거리 돈보다 중요한 정서적 유대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는 돈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어떤 물질적인 지원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은 자주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돈이 아닌 사랑과 관심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와 동료의 상실 줄어드는 사회적 관계. 70세가 넘어가면 친구나 동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거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친구들과의 만남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을 막기 위한 사회적 활동의 필요성. 외로움은 노년기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해결하기 위해 물질적인 것을 사는 대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활동, 동호회는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얻는 에너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외로움을 막으려면 자신부터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돈이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의 흐름. 노화로 인한 활동 제약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자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화로 인해 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으면 돈으로 여행이나 취미를 즐기고 싶어도 한계가 생깁니다. 활동 제약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 상태에 맞게 활동을 조절하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찾는 태도입니다. 돈으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현재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 상실, 경제적 여유와 무관한 내면의 공허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공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의미는 돈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을 위한 새로운 목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 기쁨을 느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삶의 목적은 경제적 여유로만 채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쓰기 위한 새로운 목표 찾기. 70세 이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취미나 봉사활동 혹은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4.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후 준비의 한계. 돈만 의지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 노후에 돈만 믿고 의지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폭등, 경제 불황 또는 잘못된 투자로 인해 노후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위험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려는 시도는 노년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돈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돈만 믿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노후 자산 관리 실패 사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전하길 바라지만 자산 관리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과도한 자녀 지원이나 충동적인 소비 혹은 잘못된 투자 선택은 노후 자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많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년기에 필요한 필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재산은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현명하게 활용해야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강, 관계, 의미 있는 삶의 균형. 돈은 분명 중요한 요소지만 70세 이후에는 건강과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삶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단순히 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정서적인 공허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돈보다 우선시하며 자신만의 목표와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해야 돈이 가진 가치를 더욱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70세 이후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 건강 작은 습관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 건강은 70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과 예방활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작은 일상적인 습관들입니다. 사랑과 유대감 관계의 회복과 유지. 70세 이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삶의 외로움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지만 따뜻한 대화와 진심 어린 관심은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녀나 손자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추억을 공유하며 교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유대감은 노년기에 가장 값지고 중요한 자산입니다. 내면의 평화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 70세 이후에는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태도와 긍정적인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감사한 일을 적어보거나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돈이 주는 안정감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경제적 여유와는 또 다른 차원의 만족을 제공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노년기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70세 이후에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돈만 믿기보다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해 보세요. 작은 노력과 태도의 변화로 여러분의 노년은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70세 이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에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냥 쉬는 것이 좋을까요? 젊었을 때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친구, 친척, 직장 동료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것이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조사에 가는 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는 것이 예의이고 나중에 내가 경조사를 치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경조사는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안 가는 것이 맞을까요?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경조사를 갈 때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경조사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나이 들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맞는 경조사 참석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조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고 관계를 다시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주 보지 못하는 친척이나 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시 연락할 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챙겼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조사 참석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라면 참석하는 것이 예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나의 경조사에도 신경 써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은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 유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조사 참석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참석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친했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결혼식 같은 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순간에 함께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정말 중요한 관계라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중에 내가 필요한 순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의와 도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너무 부담이 된다면 적절히 선을 그을 필요도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중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조사는 단순히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경조사에 참석하면 상대방도 나중에 내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혼식이나 환갑잔치, 장례식 등 나중에 내게도 중요한 행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려면 내가 먼저 신경을 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를 맺기 쉬웠지만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연결이 많을수록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습니다. 경조사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건강, 경제적인 부담, 인간관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이 좋고 어떤 경조사는 가지 않아도 괜찮은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내 상황과 필요에 맞게 경조사를 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조사 참석이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경조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거나 연금 생활을 하게 되면 작은 지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한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입니다. 특히 친척이나 지인들의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이 많아지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경조사비를 내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무리하게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현금이 아니라도 작은 선물이나 정성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형편에 맞지 않게 과한 경조사비를 내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돈을 쓰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관계와 단순한 의무감에서 참석하는 경조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경조사 참석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거리 이동이 힘들어집니다. 젊을 때는 몇 시간 이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장례식이나 결혼식이 먼 지역에서 열리면 이동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경조사는 보통 긴 시간 동안 서서 인사를 나눠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무리해서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에 갔다가 피곤이 누적되거나 몸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밤늦게 끝나는 행사에 참석하면 다음 날까지 피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경조사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피곤하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몸 상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참석을 강요한다고 해도 내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몸이 힘들다면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는 것도 충분히 예의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참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반드시 진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참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참석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심이 없이 참석하면 오히려 피곤하고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 참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경조사라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가야 하는 자리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도 억지로 참석하면 오히려 피로감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자리,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은 자리에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참석하기보다 내가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자리만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이제 꼭 가야 하는 경조사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조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의 경조사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손주의 경조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평소에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조사는 가족 간의 정을 확인하고 서로를 챙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가족의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동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도 내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오래된 지인이나 자주 보지 않는 사람의 경조사는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경조사 초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참석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관계라면 단순한 형식적인 초대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도 연락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경조사비를 받기 위해 연락하는 경우라면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친분이 깊지 않은 사람의 경조사는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멀리서 축하드립니다. 혹은 마음으로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메시지만 전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편안한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무조건 참석하기보다는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갈 수 있는 자리인지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부담이 크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에 꼭 참석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참석이 어려울 경우 정중하게 전화나 메시지로 축하 또는 조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송금이나 온라인 부조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가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면 소소한 선물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꽃이나 간단한 기프트 카드, 손편지를 보내는 것도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참석보다는 진심을 담는 것입니다. 경조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편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깊이와 나의 상황을 고려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진심이 담긴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한다면 충분합니다. 이제 경조사 참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조사 참석이 많아질수록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조사 비용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전용 예산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달 또는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두면
지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경조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참석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과 상의하여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에 맞게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당한 금액을 정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비로 인해 다른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면 심리적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를 무리하게 낸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금액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 과한 경조사 문화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경조사가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한 경조사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고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는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자리이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부담이 크다면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가? 내가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인가? 를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려 하면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참석보다는 진심이 담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가야 하는 경조사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조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모든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지키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무리한 지출과 체력 소모 없이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도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꼭 필요한 곳에만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마음을 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가기보다는 진짜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인맥보다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관계에 신경 쓰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없던 사람의 경조사에 억지로 참석하기보다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의 행사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낫습니다. 모든 경조사에 다 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행사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의미 있는 관계라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경조사에 억지로 돈을 쓰기보다는 가족과 친한 친구에게 더 정성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를 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식적인 관계보다 진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경조사에 대한 마음가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 행동하는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조사에 꼭 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해야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조사를 선택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만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참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가야 할 행사와 가지 않아도 될 행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서 피곤하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경조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필수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내 건강과 상황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건강과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건강 상태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체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참석을 조심스럽게 결정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다녀왔다가 며칠 동안 피로가 누적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중하게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무조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내가 이 행사에 가면 어떤 기분일까? 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고 싶다면 가고 부담스럽다면 안 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억지로 참석하면 결국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시선보다 내 몸과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무리하면서까지 경조사를 챙겨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보다 나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경조사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 내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경조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식적인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것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한 선택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편안함과 건강, 경제적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참석하는 경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사람, 위로하고 싶은 사람의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참석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 방식대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현명하게 경조사를 대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인간관계를 다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게 진짜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가깝지 않은 관계라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가족, 오랜 친구,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경조사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인맥이나 형식적인 관계라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경조사를 가야 후회가 없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의 경조사는 챙기고 나머지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챙길 필요 없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경조사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가까운 친구,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의 경조사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연락이 없던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의 경조사는 선택적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 없이 모든 경조사에 참석하면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꼭 직접 가지 않아도 전화나 문자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한다는 이유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조사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경조사를 갈 때마다 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선택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압박이나 체면보다는 나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형식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경조사 참석도 내 삶의 균형을 고려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사회적 의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관계의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가는 경조사보다 마음을 다해 참석하는 경조사가 더 의미 있습니다. 꼭 직접 가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전화 한 통, 따뜻한 메시지가 더 큰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며 어색하게 인사만 하는 것보다 정말 가까운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경조사, 내가 축하하고 싶은 행사, 내가 위로하고 싶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조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직접 가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상대방에게도 좋은 감정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경조사도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경조사는 가는 것이 좋을까, 안 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를 위해 경조사 참석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체력적,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고 무조건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의 경조사는 가능하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맥을 유지하기 위한 경조사라면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경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경조사 참석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라도 경조사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식과 친구가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으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친구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관계는 변하게 마련입니다. 자식은 자기 가족을 꾸리고 바빠지면 부모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집니다. 친구도 각자의 삶이 있고 건강이나 사정 때문에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 나의 경제력, 나의 생활 습관 모두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친구가 많다고 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나 자신을 챙기는 방법과 실천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나이 들면 곁에서 부모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하고 바쁘게 살아가느라 부모를 돌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매일 부모를 챙길 수는 없습니다. 부모를 신경 쓰다 보면 자기 가족과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를 크게 하면 오히려 실망만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기보다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식도 부모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면서 건강을 챙기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자식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주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자식에게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면 오히려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주 연락하고 자식의 생활에 개입하려 하면 자식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너는 왜 나를 자주 보러 오지 않니? 라고 묻기보다는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일상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의지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관계를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지 않도록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으면 자식도 더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교류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식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기대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편안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식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도 부모와의 관계를 더 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식이 아니라 내가 내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노후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건강을 챙기고 삶의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내 삶의 중심을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맞춰야 합니다. 나를 챙기는 것이 자식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친구도 결국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이 많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각자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친구들도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시간을 내기 어려워집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뜸해지면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매일 만나고 자주 연락하는 것이 어렵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할 때 연락하면 반갑고 부담 없는 관계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친구에게 의지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이상적입니다. 이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는 모임이나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꼭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맞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가볍게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선택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필요한 것은 나와 잘 맞는 한두 명의 사람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보다 진짜 내 편이 되어줄 한두 명이 더 소중해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많아지면 신경 쓸 일도 많아지고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 만나도 편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내 인생의 본질에 집중할 기회가 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끔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정도의 관계도 충분히 좋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편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진짜 소중한 관계는 많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결국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그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만날 힘조차 없어집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식습관, 운동,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도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몸이 아프면 자식도 친구도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생활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자 가족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고 오직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작은 이상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이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같은 질환은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기보다 부모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이 자식에게도 부담을 줄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운동은 반드시 무리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맞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단순한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관리도 포함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 나를 위한 건강관리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둘째, 아침에는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셋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걷거나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합니다. 여섯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명상, 가벼운 독서, 산책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여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홉째, 즐거운 취미를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돈이 있어야 자유롭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자립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나를 부양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고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한 경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서로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면 부담을 덜 느낍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도 돈 걱정 없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돈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연금이나 저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셋째, 나에게 맞는 작은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같은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금융 투자 등 안정적인 수익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경제적으로 독립할수록 내 삶의 선택권이 많아집니다. 일곱째,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9째, 돈이 부족하면 건강 관리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째,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돈이라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편해진다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과 직장, 친구들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서, 음악 감상, 산책, 명상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이 됩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즐거운 하루를 만드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하루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하루 동안 할 일을 미리 계획하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도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네 번째,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등 나만의 즐거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혼자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지적 호기심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여덟 번째, 나만의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나 자신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이 아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혼자 여행을 떠나보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자연을 즐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글을 써보거나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만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이 아닌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살면 결국 내가 희생하는 삶이 됩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돈, 건강, 생활 습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를 위해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감도 커지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삶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나를 위해 실천해야 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노후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찾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나를 위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면 자식, 친구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내가 나를 챙겨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친구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면서 나를 위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배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배우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꾸준히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배움이 없으면 사고가 굳어지고 삶이 단조로워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가 활발해지고 인생이 더 즐거워집니다. 실제로 꾸준히 배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또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은 우리의 뇌를 깨우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두뇌 건강, 신체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기회까지 모두 배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나이 들어 배우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억력 감퇴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이나 중요한 일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배우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계속 쓰면 유지됩니다. 실제로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기억력을 사용하는 것이 뇌의 신경망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습을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생각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뇌가 활성화되면서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반복적인 활동보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글을 쓰거나 문제를 푸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일상에서 계속해서 배우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두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두뇌가 젊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 살펴볼까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가 빠르게 성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배움이 줄어들면서 뇌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두뇌를 젊게 유지하려면 새로운 경험과 학습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퍼즐을 푸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새로운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뇌의 유연성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뇌가 유연하면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두뇌를 더욱 젊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배움은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제 지적 호기심이 삶의 활력을 만드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면 삶 자체가 더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배움이 주는 활력과 즐거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떠올려 보세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이 있으면 삶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계속 유지됩니다. 배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역사에 관심이 생기면 여행도 더 재미있어집니다. 요리를 배우면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글을 배우면 나만의 이야기를 쓰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삶에서 무료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도전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작은 배움이라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새롭게 배워보려는 마음이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배움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 이상으로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활발히 움직이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몰입해서 공부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신체의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낮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꾸준한 배움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루를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배우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이 계속되면 신체적으로도 활력을 느끼며 더욱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규칙적인 배움이 어떻게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배움과 건강한 생활 습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하루 일과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공부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 패턴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필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운동 습관까지도 규칙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뭔가를 배우면서 목표를 가지게 되면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배우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법을 익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움을 통해 새로운 운동이나 취미를 익히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신체 활동과 연결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는 것은 꼭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배움의 한 형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쉽지만 배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나 필라테스를 배운다면 유연성이 좋아지고 관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춤을 배우거나 실내 운동을 배운다면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정원을 가꾸거나 도예 같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소근육을 자극하고 손의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취미나 운동을 배우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를 배우면서 얻는 성취감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운동을 배우면서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배우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이제 배움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넓히고 더 의미 있는 만남을 만들어주는지 알아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나 운동을 배우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환경에서는 경쟁보다는 서로 도와가며 배우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특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배우는 것보다 같이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효과적입니다. 스터디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배움도 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면 온라인 학습이나 비대면 모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친해진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배우면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움이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고 인생의 즐거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통된 관심사를 찾는 것입니다. 같은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관련 강의에서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또 그림을 배우는 사람들은 미술 모임을 통해 교류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배우는 과정도 즐겁고 인간관계도 더욱 깊어집니다. 학습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맺어진 관계는 단순한 형식적인 관계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이 배움의 큰 장점입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 친구뿐만 아니라 멘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움이 있는 곳에서는 대화의 소재도 풍부해지고 관계를 유지하기도 쉬워집니다. 이렇게 맺어진 관계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움의 과정에서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활동을 늘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외로움을 해소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꾸준한 배움은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학습을 통해 규칙적인 모임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교류도 활발해집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학습을 하다 보면 새로운 취미가 생기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생활은 무료함과 단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생활은 새로운 목표와 도전 의식을 갖게 해줍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소통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생활보다 배움이 있는 생활이 훨씬 더 활기차고 의미가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움이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내면의 성장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큰 성취감을 줍니다. 작은 목표라도 이루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고 직접 만든 음식을 가족과 나눌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배우면 완성된 작품을 보며 뿌듯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도전할 일이 줄어들 수 있지만 배움은 계속해서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해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경험이 쌓이면 어떤 일이든
도전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도전을 피하는 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배우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계속해서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 즐거워집니다. 특히 실패하더라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움은 한 단계씩 발전하는 과정이므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못 배운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오히려 꾸준히 배우는 사람들은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배움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열어주는 과정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공부를 하면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에 미친 영향을 알게 됩니다.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사고하기 쉽습니다. 반면 배우는 사람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며 더욱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변화하는 세상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우면 디지털 시대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통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움이 없는 삶은 정체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배움이 있는 삶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느낌을 줍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호기심이 생기고 더 많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배움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나의 삶을 직접 이끄는 힘을 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배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공부를 하면 노후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지식을 배우면 내 몸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나를 더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움은 나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기회를 만들게 해줍니다. 단순히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 수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적응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움을 시작하면 내 삶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움이 경제적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나의 경제적 안정과 노후 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습관이 있다면 어떤 연령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케팅, 블로그 운영, 영상 제작 같은 기술을 배우면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강의가 많아졌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 재택근무나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또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잘 못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배우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활용해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고 적응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일할 기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배움이 있으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취미를 활용해 부업이나 소소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경제적인 기회를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미를 활용하면 소소한 경제 활동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뜨개, 공예, 캘리그래피 같은 취미를 배우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자신의 취미를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재능을 활용해 강의나 교육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요리 강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악기 연주나 노래를 가르치는 일도 가능합니다. 취미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꾸준히 배우고 연습하면 취미도 하나의 경제적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하더라도 점점 더 전문성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경제 활동이라도 직접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움이 노후 생활을 더 풍족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노후를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입니다. 배움이 있으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나 금융 관리에 대해 배우면 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테크를 배우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금융 지식을 익히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움을 통해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으면 노후 생활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활기찹니다. 반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보내면 무료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배움이 있는 삶은 목표가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노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후를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배우는 습관을 들이면 앞으로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제 배움이 우리 삶을 더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지적 활동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배우면 나만의 작품을 만들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을 배우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배우면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생깁니다. 배움이 있는 삶은 무료함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배우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배움은 나에게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매일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취미를 배우면 인생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지속하면 삶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이제 배움을 통해 여행이나 다양한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우리의 경험을 더욱 넓혀주고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배움은 우리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배움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여행과 배움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외국 여행이 더욱 재미있어집니다. 간단한 현지 언어만 익혀도 여행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를 배우면 방문하는 나라의 문화와 유적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의 음식, 전통, 생활 방식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배움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할 때 기본적인 예술 지식이 있다면 감상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또한 요리를 배우면 세계 각국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움을 통해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여행뿐만 아니라 영화, 문학, 음악 같은 문화 콘텐츠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을 배우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배움을 지속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호기심이 유지됩니다. 배움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배우는 사람은 젊은 세대와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배움을 지속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또한 배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무기력해질 수 있지만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인생이 더욱 활기차게 변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배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질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움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우리의 두뇌 건강, 신체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기회까지 영향을 줍니다. 배움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여행과 문화를 즐기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어려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꾸준히 배우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거나 간단한 운동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미 배우고 계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배움을 지속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배움을 시작해 보세요. 배움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즐거운 배움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